자,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경차의 가짓수가 또다시 줄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몇 개 없는 경차 라인업들이었지만 쉐보레 스파크가 단종이 되면서 단산이 되면서 다시 한번 원래 숫자대로 돌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경차가 더 이상 새로 나오지 않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차를 보고서는 조금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품성 개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강력해진 상품성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두 번째 상품 개선으로 돌아온 기아 레이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추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두 번째 상품 변경, 상품성 개선으로 돌아온 기아의 개표 경차라고 할 수 있는 레이입니다. 기아에는 모닝하고 레이 두 가지 경차 모델이 있는데 모닝도 분명 많이 팔리는 모델이기는 하지만 저는 두 모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기아를 대표하는 경차인가 라고 했을 때는 이 레이를 꼽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운전 초보자가 운전을 하기에도 상당히 편리하고 자영업자분들, 사업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뭐 회사차라든가 사업 목적의 차로 쓸 때도 이 레이만큼 접근하기 쉽고 또 활용성이 다양하며 모두에게 내 임직원 누구에게 주더라도 운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차는 요 레이 정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가 단종이 되지 않고 조금 길게 판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즘에 경차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쉽지 않죠. 계속해서 경차의 수익성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판매량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한 종류의 경차가 또 최근에 단종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차 시장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막연한 좀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 차는 그래도 이번에 두 번째 상품 개선을 단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데 이번에 새롭게 돌아온 이 레이 어떤 상품성 개선을 이루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외관의 디자인부터 한번 보죠.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레이라는 차 자체가 워낙에 박시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경차 중에서는 이 경차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 최대한 끝까지 맞춰놓은 그런 규격을 갖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루엣 자체는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 폭, 높이 전부 다 기존의 레이 그 사이즈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폭도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래도 이번에는 디자인의 변화가 조금 파격적이었습니다. 이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도 굉장히 많기는 한데 셀토스라든가 뭐 최근에 기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외관 디자인에서의 패밀리 룩은 그래도 잘 따라간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레이에도 그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라고 하는 디자인이 적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요 헤드램프를 감싸고 있는 요 양끝에 디귿자로 들어간 요 형상에서 시작이 되는 그런 디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헤드램프의 사이즈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안 그래도 네모 반듯하고 깍둑한 요 레이의 디자인하고는 약간 좀 안 맞는 그런 포인트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존재감을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냈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쁜가 라고 하면은 그거는 완전 별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아요. 헤드램프 사이즈를 양껏 키운 다음에 이 양쪽의 헤드램프를 이어주는 그릴의 디자인도 새롭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타이거 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형태, 뭐 호랑이 코 그릴 그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 차는 다른 차들보다는 조금 더 기존의 타이거 페이스 느낌을 좀 가지고 갔다라고 생각이 돼요. 좌우로 길게 그리고 위아래로도 넓게 적용이 되어 있는 이 그릴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판매를 안 한 지가 좀 됐는데 레이 전기차가 다시 한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그릴 부분을 전체를 드는 형태도 괜찮고 가운데 부분이나 측면만 들어 올리는 형태로 충전 포트가 자리를 하는 그런 형태의 레이 전기차, 새로운 레이 전기차 좀 상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열고 닫기 편한 디자인으로 그렇게 보이는 디자인으로 그릴의 디자인을 좀 바꿔준 그런 모습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엔진이 1리터 엔진이죠.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엔진이고 경차의 한계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조금 발생을 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냉각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공기 흡입구, 냉각을 위한 공기 흡입구도 이쪽에는 조금만 있고요. 대부분이 다 아래쪽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성능상의 차이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일한 성능, 뭐 엔진이나 파워트레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 외에도 범퍼 아래쪽에 이렇게 약간 좀 수직으로 들어간 포인트라든가 은색깔, 뭐 실제로 뭐 철판이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
색상으로 이제 조절을 한 건데,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해놔서 조금 더 와일드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차는 사실 캐스퍼 같은 경형 SUV도 아니거든요. 그냥 벤 같은 이 경차인데 이런 이미지를 구성을 해놨다. 이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 아닐까 싶습니다. 자, 뒷모습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에는 정말 평평하게 내려오는 그런 직각에 가까운 면이죠.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다 보니까 조금 디자인의 변화에 있어서 조금 더 제한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이런 형상들을 통해서 또 똑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뭐 이렇게 아래쪽까지 쭉 내려가는 그런 형태들을 이용을 해서 디귿자 형태를 그대로 최대한 유지를 해주기는 했지만 조금 어느 정도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라는 것들은 좀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ED 라이트를 적용을 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조금 더 첨단의 이미지를 만들기는 했지만 이것도 최상의 트림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다가 리플렉터라든가 범퍼 하단 부분에 이런 플라스틱 파츠들까지 앞쪽과 동일하게 조금 수직적이면서도 조금 더 와일드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 그런 포인트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번호판을 비추는 넘버 라이트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를 눌러야 될 것 같지만 번호판 아래쪽을 눌러야 되거든요. 트렁크를 열게 되면은 우와 쏴. 네, 딱 요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석 뒤쪽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앞으로 당겨둔 상태고, 조수석은 최대한 다 뒤로 등받이 각도까지 넘겨준 상태인데, 이런 정도의 트렁크 공간만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였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방금 트렁크를 열면서도 가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셨겠지만 가방 하나 정도를 놓기에도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이즈의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받이 2열 폴딩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차가 아무리 활용성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경차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사용 활용성이 높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감안을 하고 이 차를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4명이 다 타고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은 확연하게 좁아지기 때문에 짐의 양을 좀 잘 판단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싣고 가자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차도 힘들어 할 뿐더러 제대로 수납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죠. 문을 닫을 때마다 느끼지만 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경차의 한계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번 레이의 변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렇게 1열까지 풀플랫이 가능한 그런 구성으로 시트를 접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조수석 쪽 절반만 지금 풀플랫을 해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풀플랫을 하기 위해서는 이 헤드레스트를 완전히 빼주고 이렇게 등받이를 접어줘야 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불편한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운전석의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사람이 안 탈 수도 있지만 운전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석을 위한 안전상의 최소한의 이런 구성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헤드레스트를 빼야 되는 것만큼은 그냥 그럴 수 있다 라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레이에서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풀플랫이 됐는데 이 가운데가 항상 비어있다, 떠있다라는 겁니다. 공간이 떠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플랫을 하고서 차박을 한다거나 무언가 활용성을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를 메꿔줄 수 있는 무언가의 매트 같은 것들이 추가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점들이 약간의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렇게 뒷좌석에도 USB 포트, 그것도 무려 C타입 충전 포트를 배치를 해줬다라는 거야. 앞에는 USB A 타입 포트가 있는데 뒤쪽에는 C 타입 포트가 있어요. USB는 A 타입이든 C 타입이든 사실 이거를 사용을 할 때마다 개런티가 나간 그런 포인트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다 A포트나 다 C포트나 통일을 해줬으면 안 됐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같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뒷좌석을 위한 열선 시트도 같이 장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뒷좌석을 폴딩을 하게 되면은 아래 시트 엉덩이 부분이 살짝 아래로 다이브가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부터 해서 쭉 일직선처럼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높이를 쭉 따라가 보면은 1열 시트가 약간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풀플랫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전체를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차박 매트 같은 것들이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점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이기는 하지만 등받이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 앞뒤 슬라이딩도 조금씩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활용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들어온 김에 측면을 보여드리는 김에 같이 보여드린다면은 휠의 디자인도 좀 변경이 됐어요. 15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선이 화려하죠. 선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 그런 15인치 신규 디자인이 적용된 휠이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트림에 따라서 디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난 그래도 레이의 귀여운 이런 외관에서 이렇게 멋들어진 휠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신다면은 최상의 트림을 선택을 하기는 하셔야겠네요. 자, 실내에 대한 이야기를 뒷좌석에서만 조금 전달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은 웬만한 변화의 포인트들이 운전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혹은 운전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운전 보조 장치에 해당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차를 직접 운전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파워트레인 자체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1리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발휘를 하는 출력은 최고 출력 76마력, 최대 토크는 약 한 9.8kg/m, 굉장히 귀엽고 앙증맞은 그런 수치를 발휘를 하고 있죠. 정말 깜찍한 그런 성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레이를 소유하셨던 분들의 이런 바램 중에 하나는 레이 터보를 돌려주세요 거든요. 진짜 안 나가는 차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저도 레이 터보는 다시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를 한다면 기존의 레이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사실상 뭐 똑같은 그런 성능을 발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변경이 됐는가? 편의 장비들이, 운전 보조 장치들이 좀 추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게 기존의 레이 오너들한테는 상당한 불만거리였습니다. 왜냐? 모닝에는 적용이 되어 있는데 레이에는 빠져 있는, 레이에서는 선택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겨우 이제 모닝과 비슷한 수준의 선택 품목, 상품성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번 레이 두 번째 상품 변경의 상품성 개선의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이 계기판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가 4.2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로 변경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기존의 레이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더 세련된 형태의 이 디자인이 적용이 된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테두리에 이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하고 비슷한 이 디귿자 형태의 이 레이아웃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클러스터 테마를 세 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타입 A, B, C 이렇게 세 가지로 바꿀 수가 있는데, 많은 것들이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컬러만 변경이 돼요. 타입 A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제 보라색 라이트가 보여지게 되고, 타입 B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하얀색, 그 다음에 타입 C는 빨간색 모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게 뭐 사실 드라이브 모드가 따로 있는 그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컬러로만 이런 포인트들을 좀 강조를 해준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의 레이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없었다라는 게 사실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이 팔린 차다라고 한다면은 그거 사실 좀 넣어줄만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차에는 선택이 불가능했다, 추가가 되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는 점, 그것들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운전하기, 활용을 하기 더 편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차선 유지 보조 장치죠. 정말 편한 기능. 제가 현대차나 기아의 차를 산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트림을 올리고 돈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꼭 추가를 했으면 하는 기능이 바로 이 기능입니다. 정말 편리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레이에도, 이렇게 박시한 네모 반듯한 경차 레이에도 이 기능이 드디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는 당연히 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고 언제든지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 밟을 수 있게 준비를 하고서 운전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운전 보조 장치니까 너무 맹신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아까 계속 삐삐삐삐 거리는 그런 경고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후측방 경보거든요. 조금 큰 차 혹은 K3 이상만 된다 하더라도 이 기능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의 경차에서는 이런 안전장비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레이에서는 이 기능도 들어갔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웬만한 기능들이 다 모닝에는 적용이 되어 있었고 이 레이에는 빠져 있었던 기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레이 오너분들은 상당히 부러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닌가? 디자인 때문에, 외관 디자인 때문에 그렇게 막 부러워하지는 않으시려나? 또 하나 새롭게 추가가 된 기능은 실내 공기청정 기능입니다. 사실 차가 작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한다면 특히 더 그럴 겁니다. 안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에는 차 안에 정말 담배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붙어서 냄새가 잘 안 가시기 때문에 이런 공기청정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거기다가 운전석과 뒷좌석 가장 먼 자리라고 하더라도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공기를 호흡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공기청정 기능은 상당히 좋은 그런 공기질을 유지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아까 후측방 경보를 말씀을 드렸는데, 교차 충돌 방지 보조라든가 이제 후석 하차 알림이라든가 최신 커넥티비티 시스템이죠. 기아 커넥트 같은 기능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후석 탑승자 알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레이 같은 조그만한 차에서도 과연 뒤에 사람이 탔는지, 이 반려동물이 타고 있는지를 까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사람이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면은 뭐든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까먹은 게 사람이다, 정말 어린 아이다, 정말 조그마한 우리 귀여운 반려동물들이다 라고 한다면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작은 차지만 꼭 필요한 기능이고 또 그렇게 들어가줘서 굉장히 반가운 기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맞게 기억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동안의 레이에는 통풍 시트가 장착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열선 시트가 들어간 적은 있었는데 통풍 시트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운전석 뿐이기는 하지만 이 통풍 시트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되게 재밌죠? 아까 뒷좌석을 위한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운전석만이라도 통풍 시트가 들어갔습니다. 저같이 얼만큼 덩치 큰 사람은 이런 기능 정말 많이 선호하고 또 필수인 기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드디어 저 같은 사람도 이 레이를 살 수 있는 그런 합리성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굉장히 재밌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레이에도 이제 원격 시동이 적용이 됐습니다. 스마트 키에서 도어 잠금 버튼을 누르고 홀드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원격으로 시동이 걸리는 그런 기능이죠. 리모트 파킹 기능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드디어 원격 시동 버튼, 원격 시동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름철에 혹은 겨울철에 조금이나마 더 빨리 시동을 켜서 에어컨 또는 히터
예열까지 조금 같이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요. 레이 같은 이런 경차들에서 그런 기능들 유독 좀 많이 빼는 경향들이 있는데, 도어를 잠그면, 차문을 잠그면 삐빅 하면은 사이드미러 잉 닫히는 거, 요즘에는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기한 기능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또 막상 이런 기능이 없는 차를 타보게 되면은 이거 왜 없지? 요거 정도는 좀 넣어주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레이에서는 그 기능까지도 넣어줬습니다. 그냥 요 사이드 미러요, 각도 조절하는 버튼, 레버 위쪽에 있는 버튼을 하나 누르냐 마냐 그 차이기는 하지만, 추가가 된 덕분에 도어를 딱 잠그고 나갔을 때, 차문을 잠그고 움직였을 때 조금 더 신경을 덜 쓰고 움직여도 되는, 문콕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안심하고 차에서 떠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TPMS, 타이어 프레셔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모든 차들에 다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TPMS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조금 저렴한 트림 혹은 저렴한 차종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공기압이 빠졌을 때 공기압이 빠졌다라고 하는 경고등만 띄워주고, 현재 내 차의 타이어에 공기압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개별 모니터링 시스템은 빠져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수입차도 마찬가지고 국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레이 역시 그런 차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별 TPMS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계기판에서 각각의 타이어의 공기압이 몇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보일지 모르겠는데, 앞바퀴 양쪽 다 37, 뒷바퀴 둘 다 36 PSI의 공기압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타이어의 상태를 조금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도 추가가 됐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물론 풀옵션을 선택을 해야지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긴 하지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편의장비, 안전장비의 폭이 훨씬 늘어났다 라는 것만으로도 이 차의 상품성이 정말 높이 올라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 경차는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도 많이 팔아도 크게 이득은 되지 않는 그런 굉장히 계륵 같은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비가 어느 정도 이상 회수가 되지 않으면 이런 기능들 새롭게 적용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기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레이에다가 이렇게 다 넣어줬다라고 하는 거는 레이가 많이 팔리긴 많이 팔렸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레이의 상품성 개선은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셨고 필요로 했던 그런 기능들을 충족을 시켜주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기아의 대표 경차로 다시 자리매김한 신형 레이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요즘에 차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 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합리적인 가격 혹은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가격대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차도 언제 가격이 오를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꽤 괜찮은 그런 가격, 뭐 온라인에서 많은 누리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경차라면은 요 정도 가격선에서 끝나야지라고 하는 그런 가격대를 아직까지는 잘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1인승 밴 최하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1340만 원에서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 이 최상위 프레스티지 트림 같은 경우에는 1700만 원대로 가격대가 올라가게 됩니다. 가격의 폭이 꽤 큰데, 그렇다는 거는 그 안에서 조합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는 트림, 그리고 선택 품목의 가짓수도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성을 하게 되면은 꽤 합리적인 가격에서 이 차를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차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단종되지 않고 좀 꾸준하게 판매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다마스, 라보, 이런 좀 완전 경차들, 이런 차들이 다 단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몇 개 없는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용 차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운전 초보자들을 위한 것들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이 차는 좀 꾸준하게 길게
다른 전기차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이런 사이즈의 전기차는 계속해서 판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